장교양 그것이 알고 싶다 법규 해설편 진행의 한국노사협연대 회장 송재혁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50대 공무원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는 등 코로나19 사태로 온 나라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확진자 500명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교양인들에게는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라며 현장에서 코로나19와의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주 5월 8일 유튜브 방송 강세호TV 오지의 요양원 그곳에 가고 싶다. 충북 황감면 믿음의 집 요양원 편이 큰 호응을 보이며 이 방송을 보시고 해당 요양원에 두 분의 어르신이 입소하셨다는 기쁜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강세호TV에서는 우수기관 소개라는 코너를 통해 여러분들의 기관을 직접 방문해 촬영하고 홍보해드리고 있으니 신규로 기관을 개설해 입소자 수급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자신만의 특색 있는 운영을 통해 기관을 홍보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비용은 무료이고 서비스 이용 후 감사의 후원 정도나 해주시면 고마울 따름이겠습니다. 우수기관 소개 신청은 010-8915-6755로 메시지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4일 2022년 수가 및 재정 운영 방향과 장교양기관 코로나19 대응 현황 등을 주요 논의사항으로 2021년 제2차 장교양위원회가 개최되는 등의 움직임도 그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만 지난달 장교양위원회의 행태로 봤을 때 내년도 수가 인상률도 쥐꼬리만 할 것이 뻔하다는 자조 섞인 반응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장교양인들이 현장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이 지난 5월 1일과 6일 양일에 걸쳐 한국 백만인 클럽 밴드에 우리 장교양인들에게 자괴감을 넘어 충격과 공포, 절망감을 들게 하는 소식이 또다시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 장교양보험법 일부 개정안 소식인데요. 여기서 남인순 의원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박원순 시장 죽음과 관련된 그분이 맞습니다. 성추행 피해 여성을 피해 호소인이라 주장해서 유명세를 타셨던 아무튼 이분 얘기를 하려던 것은 아니라서 그전 얘기로 넘어가서 앞서 말씀드린 글은 한국 백만인 클럽 밴드 클릭수 700명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읽어보신 내용이겠지만 그 반응이 뜨뜻미지근하고 아직 많은 장교양인들이 모르고 계실 것으로 예상되며 어찌됐건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기에 오늘 이 내용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된 법안의 내용을 읊어드리겠습니다. 노인 장교양보험법 제67조 벌칙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교양 급여 비용을 청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8조 양벌 규정에서 법인의 대표자,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간단하게 위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현지 조사 등 여기서 개정안의 말만 놓고 보면 모니터링도 해당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현지 조사 등에서 부당 청구로 적발이 됐을 때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 정지와 환수금 처벌에 더해 대표자는 물론 시설장 그리고 청구인 모두 양벌 규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겠다는 것이고 여기에 더해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정갱신에서 재지정을 받을 수 없는 일까지 벌어져 실수나 거짓 청구에 의한 부당 청구 한 번으로 원 스트라이크 올아웃 당하는
강력한 처벌 제도가 6월 30일부로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입법 발의가 아니고 이미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된다는 말입니다. 입법 발의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시행이 되는 겁니다. 오늘 6월 30일부터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의 처벌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보건복지부는 말할 것도 없고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들까지 거기에 더해 공공기관들마저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후한시대 고사성어인 앞문에는 호랑이, 뒷문에는 늑대라는 말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일을 더 해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들고요. 정말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밤잠을 설칠 정도입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코로나19 사태 전 여러 기관들을 방문해 본 경험상 예상컨대 여러분들은 일상에 쫓겨 하루살이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실 것이고 아직도 나는 잘하고 있으니 괜찮다라는 착각에 빠져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서도 입 다물고 좋은 세상이 오겠지, 누군가는 나 대신 나서 주겠지 자위하고 계시리라 감히 예측해 봅니다. 그런 착각이 이제는 정말 지겹지 않으신가요? 이제는 그 주체가 누구인지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부당 청구 한 번으로 기관 운영자를 폐가망신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긴 말 할 것 없이, 그리고 예상해 보건대 다음 단계는 재무회계 위반에 의한 처벌법일 것입니다. 입소 어르신과 종사자 기준도 맞추지 못해서 현지조사에서 열의 9은 당하시는 분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돈 문제로 털어보겠다고 하면 보나 마나 필패입니다. 제가 부정행위를 쉴드 치자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강력한 스탑 사인을 보내지 않으면 기관들을 폐가망신시키는 것 이상의 더한 개정법도 얼마든 추가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 있는 수많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고 이미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할 분들도 필요하겠죠.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사단법인 단체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정부를 위시한 단체입니까? 회원들을 위한 단체입니까? 지금도 일자리 안정자금 따위 받아냈다며 자화자찬하고 계실 수 있습니까?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사단법인 단체장들은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뼈를 내주고 겨우 살을 취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사단법인 단체들의 무능력도 문제겠거니와 결국 그 피해자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될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득을 쫓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보며 제발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임 초기 치매국가 책임제를 주창하던 대통령이 지난 4주년 특별회견에서 희망을 보았다고 그 첫마디를 뗐습니다. 장경인 여러분, 여러분들의 앞날에 희망이 보이시나요?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